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2일 새벽 4시입니다. 지금 기온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어제 눈이 와서 얼어붙으면은 길이 상당히 미끄러워서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낙상사고 나지 않도록 아주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신발도 이에 대비해 가지고 신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 뉴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방금 미국 워싱턴 근교의 앤드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고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그리고 미국 의회로 가서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은 올해의 인물로 꼽혔습니다. 타임 잡지에 의해서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시작된 지 30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여러 방면에서 특히 동북전선, 남부전선에서 젤렌스키가 지휘하는 우크라이나 군이 상당히 실지를 수복하고 있는, 잃어버렸던 땅을 수복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개선 장군은 아니지만은 당당한 입장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300일 전에는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이 키이우를 포위를 한 상태에서 미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외국으로 도피하라. 우리가 도와주겠다. 라고 했을 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무임승차하지 않겠다. 무기를 보내다오. 끝까지 싸운다. 처음에는 그 말이 그냥 호언장담인 줄 알았는데 결국 우크라이나 국민 전체가 들고 일어나니까 지금은 완전히 전쟁의 주도권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군이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만든 것은 미국과 나토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아마 100억 달러 이상, 한 200억 달러에 이르는 긴급 원조를 하고 좋은 무기를 보내주고 특히 좋은 대포를 보내주어 가지고 러시아 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젤렌스키를 맞아서 바이든 대통령은 선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 20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하는데 그 중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통해서 러시아가 쏘아대고 있는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푸틴도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푸틴은 어제 군 지휘관 회의에서 지금 전쟁이 어렵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거의 솔직하게 시인을 했습니다. 과거에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었던 전쟁의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리고 나폴레옹 침공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완전히 이거는 역사적 사례를 왜곡한 거죠. 이번에 이 전쟁은 침략을 한 사람이 러시아입니다. 가만히 있는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하는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침공해놓고 전세가 불리하니까 과거에 러시아가 침공당한 전쟁을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1941년 6월 히틀러가 스탈린의 소련을 침공하였다든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라든지
그리고 1812년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공이라든지 이것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에 와서 미국의 보다 더 적극적인 군사 원조를 요구하면서 직접 미국 국민들에게 호소함으로써 미국의 여론을 지금도 뭐 유리하게 돌아갑니다만은 앞으로도 미국의 국내 정치 사정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원조할 수 있도록 미국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직접 발벗고 나선 것이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대인 출신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을 잘합니다. 더구나 코미디언입니다. 코미디언은 임기응변이 강합니다. 코미디언이 오히려 대통령으로서 적격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코미디언은 항상 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를 1940년 히틀러로부터 코로나로 몰렸던 영국을 지휘했던 처칠에 비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레이건 비슷하기도 합니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은 70대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항상 웃으면서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미국의 사기를 회복하고 그 길로 소련이 무너지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배우였습니다. 기자가 레이건 대통령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각하 어떻게 배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적답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배우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위대한 연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젤렌스키가 지금 위대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뭐 지금 겨울에 유럽 사람들은 이 연료, 가스, 석유 난으로 그리고 물가고로 고생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계속 미사일을 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지금 에너지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나라는 한국입니다. 지난 2월 말 그때 잠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따라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이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지원금을 막 푸니까 여론이 자영업자 중심으로 친 이재명 쪽으로 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무경화했습니다. 그런 중에 이재명 후보가 결정적인 실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초짜 대통령 젤렌스키를 뽑았더니 이 사람이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괜히 러시아를 자극해가지고 전쟁을 불러들였다. 이렇게 토론회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정치 경험이 없는 윤석열을 잡겠다고 했다가 완전히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고, 이게 다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을 회복하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젤렌스키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봐도 큰 과장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착했는지 하는 것은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걸 물론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쟁 지도자가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것은 매우 드물지만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